영국과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삼각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은 러시아의 위협 때문인데요. 유럽의 지정학적 판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방위 체제 구축을 노리는 미국으로서는 유럽에서의 이런 변화를 또 눈여겨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 관련해서 아시아경제기획취재부의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어쨌든 뭐 2차 대전 때의 그 악연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독일과 영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게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토 속에서도 그런 서로 간에 나토 국가들 간에 지켜주는 조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두 나라가 따로 방위 조약을 체결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나토에도 이미 방위 조약 5조에 따라서 타국의 군사 침공을 받으면은 다른 가맹국들이 이제 자동 개입을 해주는 네. 조항이 있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별도로 양국이 또 상호 방위 조약까지 체결한 이유는 이제 핵 공유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 문제, 핵을 공유하는 문제. 예, 사실 이번 상호 방위 협정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네. 이 협정 내용 중에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해 문제에 대해 면밀한 대화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유사시 영국이 자국의 전술핵과 같은 무기를 독일 지역에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독일 영토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로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보다 앞서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또 핵 억지력 협력을 이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미 영국, 프랑스 사이에는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군요. 예, 역시 이제 유사시에 전술 핵무기를 이제 상대 국가로 배치하는 데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독일까지 이 핵 억지력 협력에 응하면서 유럽의 주요 3개국이 미국과 별개로 이제 사실상 유럽 해구산을 따로 만든 셈이 됐습니다. 미국만을 계속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또 판단도 좀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협정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이제 폴란드를 비롯해서 나토 가맹국 국경에도 이제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삼각 동맹 체제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정보 기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4년 뒤인 2029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잃은 재래식 전력을 완전히 회복을 하고 이제 추가로 확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럽의 방위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지금 압박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들 속에서 결국 영국과 독일이 이제 2차 대전 때 앙금은 이제 완전 잊어버리고 방위 협력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과거에 우리가 구현은 좀 잊고 우리 생존을 모색하자, 뭐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러시아의 확전 위험성, 이런 것들이 유럽의 지금 무장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영국, 프랑스, 독일 간의 이런 삼각 동맹 체제, 이런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뭐 진작에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이렇게 좀 늦게 체결된 이유,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사실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가 좀 한몫했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을 모두 일으켰던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 냉전 시기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독일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감정이 그리 좋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독일 역시 이제 전후 각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했던 부분이 독일은 더 이상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나라가 아니다, 이 점을 증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 이제 재무장에도 소극적이고 다른 나라와 방위 조약을 맺는데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동서 냉전 시기에는 서독, 동독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최전선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함부로 또 자체 군비를 증강을 한다거나 다른 나라와 뭐 핵방위 협정 이런 걸 맺었다가는 상대 진영을 건드릴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걸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독일의 통일 문제였는데요. 독일이 동독과의 통일을 위해서 이제 이른바 동방 정책이라는 걸 이제 1960년대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 소련과 협력한 분야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서 외교적 문제가 됐던 러시아와 유럽 간 연결된 송유관과 가스관도 실제로는 러시아가 직접 지은 거는 별로 없고 이제 당시 서독 정부가 소련에 뭐 차관을 이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줘서 네. 사실상 독일에서 거의 다 지은 거였다고 합니다. 이 독일이 이런 동방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유럽 다른 나라들과 미국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에서는 독일 정부가 너무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다, 이제 거리를 둬야 된다, 그런 식의 압력을 넣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 이 가스 문제 그런 거에 특히 좀 심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 삼각 공조 체제가 맺어지긴 좀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현우 기자의 그 분석대로 본다면 유럽의 어떤 국제 정세 측면에서의 지형도 자체가 상당히 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르게 바뀐 거네요. 그리고 유럽 간의 EU 국가들 간의 어떤 결속력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가장 좀 껄끄럽게 보고 기분 나쁘게 볼 국가는 러시아 네,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특히 이제 핵 문제, 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면 러시아로서는 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러시아 내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를 독일과 영국이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러시아 내에서 국민들도 이제 반감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두 나라가 사실상 해구산 합의까지 하게 되니까 음.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러시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러시아의 이제 러시아 본토와 연결이 안 된 이제 네. 역외 영토로 칼리닝그라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예. 아, 그게 뭐 땅 이름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독일 영토였다가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소련에 점령이 되면서 네, 지금도 러시아 영토로 굳어진 곳인데요.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를 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에 뭐 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전력들을 배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는 독일 본토까지 바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입장인데 지금 독일과 영국이 사실상 해구산 협약을 맺고 만약에 유사시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은 영국의 핵무기가 이제 독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니까 네,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그 칼리닝그라드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고 지금 압박을 하면서 이제 이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반감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또 미국의 유럽 주둔군 사령관 이제 크리스 도나유 대장이란 사람이 네. 이제 나토가 유사시 필요하면은 그 칼리닝그라드를 군사적으로 바로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 그게 새로운 어떤 좀 분쟁 지역 비슷한 그 주목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군요, 서로가.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이제 나토 동맹국들한테 완전히 둘러싸인 상태에서 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역이 새로운 분쟁 지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또 다른 지역들은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지대에 또 러시아군이 굉장히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벨라루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였지만 친러시아 쪽 아니에요, 거기? 그렇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위성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또 러시아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폴란드는 국경지대 아예 봉쇄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가 군사 도발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이 러시아가 과연 이거를 또 뚫기 위해서 여러 작전들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멀리 떨어진 나라긴 하지만 유럽 대륙에서의 이 러시아 침략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상당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삼각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된 배경이 됐고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이 동북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 동북아 쪽에서의 어떤 정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국과 독일, 프랑스 세 나라가 사실 이제 과거사 문제를 완전히 지금 접어놓고 이런 삼각공조 체제를 완성을 한 게 결국에는 한국에도 좀 압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과거사.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 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아무래도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해온 부분 중 하나가 한미일 공조 삼각공조 체제를 만들자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지금 한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상호방위 조약에 있어서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또 예전에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분쟁 문제까지 이제 걸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와 일본 사이만큼이나 사실 과거사 문제가 강하게 얽혀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가 네. 이제 이런 좀 양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도 중국의 위협을 생각을 하면은 빨리 이런 공조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런 압력을 더 가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히나 대만 해협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한미일 3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개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럽이 공동으로 러시아를 막아야 되는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미국의 분석이라고 하고요. 아하. 또 미국은 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인도, 일본, 호주 그래 네 나라가 또 이제 군사 협의체로 만든 쿼드라는 체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또 미국, 영국, 호주가 이제 안보 체제인 오커스라는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이 만들고 싶은 게 이제 동북아의 나토, 아하. 한국, 일본, 미국이 이제 포함된 체제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건데요.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또 경제 문제가 상당히 많이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외교를 조율해 나갈지 좀 굉장히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한미일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협력, 정보 협력 이런 부분에서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이 난제들이 좀 있는 거죠. 유럽에서의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삼각 체제 구축 그리고 이것이 한미일 동북아에서의 어떤 영향을 또 구체로 끼칠지 등 앞으로 좀 주목이 됩니다.